자, 그 다음에 x와 y 값을 추출했으니까 여기 보면 x 값과 데이터 타겟 y 값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 분리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용 파일과 훈련용 파일과 테스트용 파일 해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5.2 해주고요. 훈련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로 이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각각의 값을 앞에다 써줘야 돼. 이거는 기본 포맷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언더바 트레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값을 x 트레인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x 언더바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컴마, 그 다음에 y 언더바 트레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x와 y는 x는 대문자로, y는 보통 소문자로 써줍니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x를 소문자로 써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이킷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예제, 우리가 example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x는 대문자, y는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거의 대부분 다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호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y 언더바 테스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걸 해주고요.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x 값 하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사이즈라고 해가지고요. 테스트 언더바 사이즈는 훈련용과 테스트용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용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7대 3으로 나누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0.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랜덤 스테이트 해가지고 랜덤 스테이트 값은 우리가 1로 우리가 그 랜덤 변수로 하나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항상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x 언더바 트레인 해주시고요. 점 info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x트레인에 대한 값들이 여기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쪼개져서 나왔네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트레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x 언더바 테스트도 해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쉐이프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30%가 띄어졌죠. 그래서 354개 중하고 12개로 구분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o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포맷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826개네요. 그죠? 826개고 테스트는 354개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y 값도 봐야 되죠. y 트레인 해주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826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y 언더바 테스트. 이번에 인포 형식으로 한번 볼까요? 얘는 인포 형식으로 보면 자, 시리즈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y가 시리즈 형식으로 나오네요. 왜냐면 데이터 값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포맷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면서 처리할 때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정리해 보시면 조금 당겨서 한번 볼게요. 기본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이 와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고 자료 구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고요.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해주고 데이터 탐색은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값을 x와 y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우리가 R 패키지에서는 x, y를 동시에 집어넣고 돌려줍니다. 그죠? 레시피에서 우리가 y 값과 x 값을 우리가 변수 처리해서 포뮬라 형식으로 변경해서 처리해 주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x와 y를 완전히 띄어서 별도 파일로 구분해서 우리가 데이터 작업을 처리해 주게 돼요.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용, 텍스트용이 아니네. 테스트용이죠. 테스트용. 네, 훈련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로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되고요. 분할하기 전에 x값과 y값으로, 즉 데이터와 타겟으로 우리가 갖고 온 요 값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x값, 요거 y값으로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한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요 함수를 이용해서,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x는 xtrain, xtest로, y는 ytrain, ytest로 구분을 해서 요렇게 7대3의 비율로 요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6번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버전으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은 마지막 이제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훈련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7번 우리 데이터 모델, 우리가 모델 만들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모델 만들기, 모델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R 프로그래밍 배운 사람들은 R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R하고 유사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분석하는 절차와 이런 분석하는 이 프로시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R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고, 요것만 잘 구분할 줄만 알면은, 그 특징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R을 배운 사람들은 쉽게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수업 중에 데이터 마이닝, 타이디 모델로 이미 해본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되시죠? 네. 그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작업은 우리 그 레시피, R에서는 레시피라고 부르고요. 모델 만들기 설정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R_REG 그래서 registration, 그러니까 regulation 해가지고 예측 모델은 REG라고 우리가 쓸 거고요. 여기다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 R에서는 이제 워크플로우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워크플로우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예측 모형, 리그레션 모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땡땡하고 언더바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의 앞자를 해서 REG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는 땡땡 해주고요. 그 다음에 CLF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는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런에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도 기본 모형을 따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모형이다. 땡땡 리그레션 모형, 그 다음에 땡땡 클래시피케이션 모형, 분류 모형,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느라고 쓰겠습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 모델들의 앞자를 따가지고 쓰겠어요. 리그레션 모델은 ALR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리그레션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거를 우리가 훈련 모델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리니어 그 다음에 언더바 모델 이렇게 해주고요. 점 해주고요. 이 안에서 리니어 그 다음에 리그레션 REGRESSION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 모형은 여기 보면 요 모형이에요. 요 모형이죠. 리니어 모델을 갖고 와서 리니어 모델 중에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처리해주고요. 항상 LR 언더바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리그레션 모형 중에서 우리가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분석하겠다라고 모델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뒷파트에 가서 해보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모델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 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은 우리 모델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 또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파트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8.1 해서 모델 훈련을 해보고요. 모델 훈련한 이후에 그 결과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LR 언더바 레지 REG 해주고요. 점 해주고요. 핏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핏이라는 거 우리 R 스튜디오에서 R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시죠? 피팅, 핏 해주고 모델을 그러면 얘가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죠. X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와 여기는 Y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줘서 결과값도 같이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이렇게 아까 전에 분리를 해줬으니까 동시에 집어넣어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훈련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랑 둘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요, 여기는 우리 훈련하기 전에 모델을 세팅한 거고요. 여기는 훈련이 끝나서 우리가 피팅이 끝난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LR 언더바 REG에도 해보면은 요 값이 여기서 보면 요렇게 하면 안 보이고요. 요 값에다가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값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어 에피션트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값들이 이제 분석이 된 최종 결과 값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넣어줄게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8.2 해서 우리 중요 변수 확인해 본 겁니다. 중요 변수라는 거는 이 모델에 있어서 핵심적인 우리 변수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죠? 선형 회귀 분석을 돌렸기 때문에 이 값들은 우리가 구한 여기 보시면 우리 타겟 데이터 연면적부터 판매 조건까지의 회귀 개수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회귀 개수 값들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연면적을 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두 번째가 품질,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그 값들을 이렇게 해서 회귀 개수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서 보여진 겁니다. 우리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찍는 방법 좀 더 고급 버전으로 계속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모델 세팅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했으면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9번 해주시고, 우리 9번은 우리 모델, 자, 모델 테스트 및 모델을 검증해 줘야 되겠죠.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모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자, 샵이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도 샵이 3개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야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모델 테스트 및 검증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훈련 모델이고요. 훈련 모델의 뭐 정확도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결과의 정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1 해주고요.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모델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R에서도 우리가 그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테스트용 모델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검증용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 훈련된 모델을 테스트용으로 집어넣어서 최종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 적어볼게요. predict라는 게 있고요. 이 predict는 우리 실제값이 나옵니다. 실제값이 보여지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분류 모델에는 0과 1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predict 언더바 proba라고 해주면 probability 해가지고 얘는 실제값이 아니고 우리가 확률값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 예측 모형에서는 0과 1 클래스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확률값을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predict를 predict가 들어가야 되고 predict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y 언더바 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lr 언더바 리그레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predict라고 여기 보시면 함수가 있죠. predict 함수를 이용하고요. 여기서 x 언더바 테스트 값과 y 언더바 테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아니고 테스트 값과 y 언더바 테스트는 필요 없고요. x 언더바 테스트 값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y 언더바 프레드로 해주면 테스트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예측한 겁니다. 자, y 테스트 값을 해서 여기서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 모델을 이용해서 그대로 x 값을 넣어서 실제로 예측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값과 실제 값하고 우리가 차이를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가 잔차라고 불렀죠. 또는 여기서는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2 해주고요. 우리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 값,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 또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묶어 볼게요. 우리가 아웃풋 해주고요. 아웃풋 값은 우리가 어떤 값들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pd.data 프레임 해주시면 어떤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y 언더바 테스트 값하고 y 언더바 프레드 값입니다. 프레드 값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하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x 테스트 squeeze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값을 추출해 갖고 오고요. 얘도
점 스퀴즈를 이용해서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스퀴즈 값으로 갖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풋해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조금 에러가 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앞에다가 이렇게 값을 처리를 해 주시고요. 양쪽에다 대괄호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뭘 바꿔 주냐면 요 앞에 함수명을 좀 넣어 줄게요. 그래서 실제값 땡땡 해주시고, 여기는 영어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로 써볼게요. actual 값 해주고요. 여기다가는 우리 값 해주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콜론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변수명을 앞에다가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땡땡 해주고 테스트 값을 이렇게 해서 이 테스트 값은 실제 값입니다. 요 뒤에 있는 게 예측 값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측 값, 여기서 보면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류를 해서 여기 보면은 y 테스트 값이라고 여기 추출해 놓은 게 있죠. 이 값이 지금 보면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스퀴즈라는 거 이런 거 쓰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시리즈 배열 처리 그러니까 우리 그 MP 배열 그 넘파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y 값이 배열 형식이 아니고 시리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값을 추출해서 actual이라는 변수명으로 이렇게 실제 값을 넣어주고요. predict는 요 값입니다. 우리 지금 봤던 요 값. 요 값에서 모델을 통해서 구한 요 값입니다. 그죠? 여기 요 값이 제일 위에 있는 요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predict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 값과 요거는 예측한 값입니다. 이 값의 차이가 에러 값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값을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 SNS에서 C본 해가지고요. C본에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ln 플러스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게 i가 아니고 l입니다. m 포트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 값은 actual 해서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y축 값은 predicted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요금 조금 전에 봤던 아웃풋 데이터 있죠?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not in the predicted 뭐가 하나 빠졌네요. 2가 빠졌네요. 그죠?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x축 값은 실제 값을 찍어주고요. y축 값은 예측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요 직선이 있죠. 요게 1대1로 맞은 겁니다. 맞은 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선을 그어준 거고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로 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요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값이 맞든지 틀리는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나온 거는 실제값이 예측값보다 작은 파트가 밑에 나와 있고요.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큰 파트는 요 직선의 위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값들이 얼마나 많이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값과 예측값의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값들이 이제 에러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실제값하고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죠? 요 값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 그걸 보면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텐데, 우리가 R에서 설명했듯이 이거는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 R 스퀘어 값을 실제로 플롯에다 한번 찍어 본 거예요. R 스퀘어 값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하고 이거는 우리 요 다음 버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검증할 수 있는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데이터 모델 구축하는 것까지 우리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데이터 모델 구축하는 거 쉽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한다 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다 우리 R 스튜디오에서도, R 프로그래밍에서도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기 전에 X값과 Y값,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X값과 Y값으로 사전에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스플릿한다. 요게 그 R 프로그래밍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사이클런 또는 기계학습에서 파이썬에서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먼저 사전에 분리한 다음에 스플릿한다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죠? 모델에서 핏 해주면 모델이 됐고요. R에서는 이 모델 한 거를 가지고 결과값을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그냥 핏 해주고 뒤에 가서는 이 결과값들이 어떻게 저장돼서 사용하는지는 뒤에 가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 훈련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기본적인 모델 만드는 것까지 해보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점처리 작업하는 것들을 뒤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